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남편의 나이는 33살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라 과거를 회상해 보니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손에 땀을 줄 정도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펼쳐졌고 온 집안의 긴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전개에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5살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늙었다며 젊은 여자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인사한 첫날 면전에 대고 거침없이 얘기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상처를 받았었죠.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건 좋은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우리 아들보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젊은 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3년의 차이는 여자의 입장에서 엄청난 거다. 지금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준비하고 출산 계획까지 세우면 언제 아기 낳고 키울 건데 자리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의학 전문 기자? 그런 거 아무 쓰잘머리 없는 직업이 되는 거잖니. 일찍 결혼하고 출산해서 지금 아이 키웠으면 한창 일하고 있을 나이에 언제 애 낳고 일할래? 젊은 나이일수록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늙은 나이일수록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하니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을 테고 그래서 나는 이 결혼 허락하기에는 힘들 것 같구나. 아들, 내가 항상 말했지. 젊은 여자를 데려오라고.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 데려오면 무조건 손해라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나이가 많던 적돈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어머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건데요? 이런 말 들으려고 제 여자 소개해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 오늘 처음 봤으면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어머니한테 결혼하게 해달라고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형식상 얼굴은 보여드려야 해서 찾아온 거니 결혼 진행하는데 방해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상처받게 하려고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시는데 제 어머니라는 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창피하네요. 더 이상 할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에게 안 좋은 말만 골라 하셨던 시모는 자기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 하셨고 제 팔을 잡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데리고 나온 남편의 얼굴에는 화가 잔뜩 올라 있었네요.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고 처음부터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잘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인사드리러 간 날 아버님께서 지방에 급하게 일이 잡히시는 바람에 뵙지 못했었지만 약속된 날 함께 하지 못해 계속 마음이 쓰였었는지 따로 전화를 주셨고 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어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모와 남편의 관계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결혼 생각은 접어야 할 것 같아 포기하려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울려왔고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통보일 것 같아 떨리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약속 날짜와 장소를 잡아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부르셨고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만나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두려운 마음 가라앉히며 시모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하셨고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시길래 인사를 드렸지만 무시하며 본론부터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길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우리 아들과의 결혼 문제다. 한평생
내가 하는 말을 안 따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 얘가 이상해지더니 도통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도 했지만 그만큼 너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심했다. 너랑 결혼시키기로.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결혼하자마자 애부터 가지거라. 너 지금 나이면 많이 늦은 거 알지? 나는 우리 아들 20살 때 낳았어. 그런데 너는 나보다 10년이나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지는 건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아기부터 가지려고 노력하거라. 내 조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나도 더 이상은 할 말 없다. 애를 가지던 헤어지던 둘 중 하나다. 아기를 가진다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민규 씨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고, 저도 결혼하자마자 덜컥 아이부터 가진다는 게 저희 생활도 없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대화를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어서 너만 따로 부른 줄 알아? 전적으로 너의 결정으로 행동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계획하면 당연히 우리 아들이 따라갈 텐데 뭐 이리 말이 많아? 결혼시켜주겠다는데도 불만인 거야? 안 그럼 그냥 때려치우던가. 나는 뭐 너랑 결혼시키고 싶어서 이런 줄 아니? 너랑 헤어지면 앞으로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결정한 거다. 시모는 하고 싶은 말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주어질 수 있었기에 시모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남편과 만나 설득 끝에 결혼하자마자 아이 계획을 세우기로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민하시고 성격도 날카로우셨던 시모가 결혼식 이후 저를 다른 사람 대하듯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제가 상상만 해왔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결혼식 이후 현실이 되면서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자기 어머니의 성격에 놀란 눈치였고 심경의 변화에 대해 물어봤지만 원래 자기 성격이라며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결혼 이후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멀 정도로 달라진 모습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릴 정도로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약속했던 계획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또다시 예전처럼 시모의 성격이 다시 돌아올까봐 걱정스러워 불안이 엄습해 오던 시점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 시모가 들이닥쳤어요. 뭘 그렇게 당황해? 내 얼굴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거니? 지나가던 길에 들려서 그런 거다. 요즘 잠시 쉬고 있다며? 아이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니? 내가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아기 서둘러 가지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한테 너무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되려 임신할 것도 안 되겠다. 천천히 생각해라. 어차피 아기 안 낳을 거 아니잖아. 온 김에 저녁 같이 먹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시모는 제가 임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되려 몸이라도 상할까봐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되려 시모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시모가 집에 있는데도 무뚝뚝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짐을 정리했고, 왜 그런 건지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답답한 마음만 가진 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고,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던 시모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서둘러 저녁 밥상을 차리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도중 남편의 굳은 얼굴 표정에 심기가 불편해진 시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왜 그런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홀로 고민에 빠져있던 얼굴을 하던 남편이 분노한 눈빛으로 시모에게 신경질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그날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실없이 웃고 그러세요? 밥 먹는데 불편해 죽겠네요. 어머니는 사는 게 아주 행복하시나 봐요. 아버지는 요즘 죽을 맛이라고 저에게 한탄을 하시던데 적당히 좀 하시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뭘 실없이 웃었다고 그래. 그리고 갑자기 너희 아빠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가 힘들다는 건데? 그게 나랑 연관이라도 있다는 말이니? 지나가던 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렸는데 계속 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말이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하던가? 어머니, 아버지 몰래 바람 피우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꾸미던 외모를 꾸민다며 외박도 자주 한다면서요. 아버지 전화도 피하고 그럼 뭐겠어요? 저한테 한탄을 하는데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왜 바람을 피운다고 그래? 아는 지인이 놀러 가자고 얘기해서 갔다 온 것 뿐이고, 그리고 나는 여자 아니니? 화장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나도 먹을 만큼 나이 먹었으니 그냥 맨 얼굴로 다녀도 다니라는 말이네. 여자의 길 포기하고 남은 인생 살라는 말이잖아. 나도 너 낳기 전에 수많은 남자들이 줄을 지어 따라다녔어. 시모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시아버지의 말만 듣고 그동안 자기를 바람난 여자 취급했었냐며 되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리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남편 또한 당황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으로 돌아가신 시모가 아버님과 심각할 정도로 다투셨고 그날 이후 시모는 자기 아들과 남편에게 받은 큰 상처의 후유증으로 종적을 감추고 말았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몰아가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남편과 아버님 또한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올 거라며 놀란 마음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간은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이 지났고 불안한 마음에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은 폐인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두 번 다시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는지 결국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아버님은 그동안 입에도 대지 않았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은 넘기지 않겠지 생각했던 게 한 달이 지나 두 달을 넘겼고 경찰서에서도 시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종적을 감춰버린 시모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남편과 아버님의 극단적인 생각에 결국 다니던 일도 그만둘 정도로 남편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돌아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찾아다녔잖아. 내가 그때 어머니한테 상처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전부 내 잘못이야. 나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어머니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닐 거니까 당분간 내가 집에 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 어머니를 찾지 못한다면 나 또한 이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장 내일부터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은 찾으러 다닐 테니 그런 줄 알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계획 없이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에 불이 나도록 찾고 있는데
별다른 소식이 없잖아.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찾으려고? 너무 섣부른 판단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듯 묵묵히 짐을 챙기며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보였고, 오랜 기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모가 하루빨리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되었고, 아버님 또한 폐인이 돼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집에서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러버린 어느 날, 취재차 병원에 잠시 들려야 될 일이 생겨 산부인과 원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울 정도로 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분위기가 느껴져 밖을 살펴보니 간호사분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나이가 많으신 분께서 만삭이 되셔서는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며 다급하게 출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 50대가 넘었다며 분만실로 급하게 향했고, 저 또한 50의 나이에 출산하시는 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곳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분만실에서 들려왔고, 귀에 익은 목소리에 발걸음이 분만실로 향하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분만실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분만실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확실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분만실의 문을 열어본 순간 가쁜 숨이 차오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시모가 분만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분만실에 들어가려던 간호사가 제가 문을 열게 된 모습을 보곤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제 몸을 밀치고 분만실로 들어가려는데, 간호사 손에 쥐고 있던 입원 차트가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 적혀있던 보호자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제 옆에 멈춰선 한 사람이 시모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보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시모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은 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네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왜 저희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제가 갑자기 옆에 나타나니까 많이 놀라셨나 봐요.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셨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왜 시어머니를 여태까지 찾을 수 없었는지 모든 걸 알 수 있겠어요. 경찰분들도 당연히 찾을 수 없었겠죠.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부터였어요? 저희 모두를 속이고 언제부터 서로 그런 사이였냐고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 말 안 끝났는데 어딜 들어가려는 거야? 지금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오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몰라요? 이제 어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대답해 보라고요.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요? 설마 저 결혼식 날 둘이 눈 맞은 거예요? 큰아버지 계속 입 닫고 있을 거냐고요. 이 사실 큰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설마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는데, 복자가 임신이 된 걸 한순간부터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지. 하지만 네가 알고 있던 그 상황보다 되게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 복자와 나는 오래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첫사랑이었단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었지. 우리의 사랑이 아직까지 불타오른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네가 예상한 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단다. 거기는 너희 큰어머니도 오지 않는 곳이니까 당연히 모르고 있었던 거고. 일단 복자 옆에는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너무 늦은 나이라 출산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단다. 충격적이게도 큰아버지와 시모는 둘이 오래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헤어진 뒤 다시 만나게 되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어오른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하신 말들이 떠올랐고 며칠 동안 외박했던 건 큰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시에서 지정해준 어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댐에서 좌대를 놓고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이죠. 배 타고 좌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큰어머니는 당연히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었고 큰아버지는 새벽에 그물을 거들어 갈 때와 그물 놓으러 갈 때 그리고 그물을 손질할 때 거의 하루 종일 좌대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시모는 큰아버지와 거의 매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또한 들어오니 난방까지 전부 되는 곳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가끔 시모를 데리고 나와 목욕탕도 가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폐경이 되지 않았던 시모에게 임신이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큰아버지의 자대 안에서 만삭이 될 때 동안 숨어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왜 결혼식 이후 갑자기 저에게 잘해줬는지 또한 알 수 있었네요. 분만실에서는 시모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불안에 떨며 옆을 지키고 있던 큰아버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둘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이런 일들을 꾸몄지만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희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한평생 큰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셨던 큰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버린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온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제가 한 말에 경악을 하며 모두가 한 걸음에 산부인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분만실에서 나온 큰아버지를 본 큰어머니는 멱살을 잡으며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큰아버지의 말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고 더 이상은 이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꾸릴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복자를 잊은 적이 없었어. 나에게 있어 첫사랑은 복자 하나뿐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의 결정 후회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을 누가 이해하겠어? 30년이 넘는 세월의 기간 동안 너무 그리웠다고. 아직도 그때 서로 사랑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거고 태어난 아이와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한 행동이 이기적이라도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찢어뜨릴 수는 없다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세요? 어떻게 큰어머니를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요?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다. 아들, 여보, 미안해. 나는 우리 광덕 씨를 영원히 잊지 못해. 그 사람을 나 또한 한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그리웠었어. 그런데 세아가 결혼식에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리웠던 것만큼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둘은 사랑하게 되었어. 그 누가 말려도 우리의 사랑은 끝까지 갈 거야. 당신에게 말 못해서 미안해. 나도 조금의 양심은 있었는지 상처받게 될 당신의 모습이 마음 아파
그동안 숨어 있었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 세아가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 실망시켜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 그 순간 아버님은 큰아버지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갔고 큰어머니는 출산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뒤늦게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두 가족의 싸움에 끼어들어 힘겹게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분들까지 합세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큰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두 가족 모두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잠깐 불타올랐던 사랑이 그리워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버님과 그리고 큰어머니는 폐인이 되셨고 남편 또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시모의 행동에 많은 충격을 받아 몇 날 며칠을 술로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를지 몰라 앞날이 걱정스러워 그만 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며 매 순간을 괴로워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하늘에서도 두고 볼 수가 없는지 시모와 큰아버지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고 저희는 결국 장례식장에 발을 들여놔야만 했습니다. 아버님과 이혼을 하고 시모는 행복하게 살겠다며 떠났지만 잘 살 거라는 미래의 보장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시모와 아이를 데리고 그물을 놓으려 배를 타고 가던 도중 시모의 발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서 물에 빠지는 상황이 생겼고 급하게 큰아버지가 시모를 구해주려 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 휩쓸리게 되면서 결국 셋 다 그물에 엉키면서 물에 빠져버리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아버지와 시모는 함께 영정사진으로 남겨져 버렸고 그걸 본 아버님과 큰어머니는 또 한 번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과거의 기억을 묻어두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 그때의 감정을 다시 되살려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끔찍한 결말이었고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정사진만 바라보던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잘못을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수 없었는지 모두에게 벌을 내렸지만 10달 품어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건가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이런 식의 결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게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은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어했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네요. 시모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제가 겪었던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 과거의 기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살고 계시나요? 두 사람 모두 그때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셔서 이런 결말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그날의 좋았던 기억에 빠져 현실을 망가뜨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의 행복까지 전부 빼앗아버리는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때론 힘든 날들도 있을 테지만 언제나 힘내시고 앞날이 펼쳐질 좋은 날만 생각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